야, 하나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서브를 샀나요? 네, 저는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사하는 동네형 이서블입니다.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퍼포먼스 대행사로 알고 있고요. 온라인 광고 대행사 중 가장 큰 곳이기도 해요. 미디어 커머스, 데이터 커머스, 혹은 퍼포먼스 마케팅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요하게 보는 관점들이 다 조금씩 달라서 그런 건데, 크게 보자면 온라인 기반 혹은 디지털 기반의 광고이고, 지표 측정, 성과 측정을 한다는 점이 기존의 광고와 약간 다릅니다. 간단하게 기존 광고와 다른 점을 보자면, 기존 광고 대행사는 광고를 만들고 TV, 라디오, 잡지 이런 매체로 송출을 하고 브랜드 인지도 조사를 통해서 광고 성과를 측정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매출과 광고는 직접적인 연결선을 붙이지는 않은 거예요. 물론 매출이 늘어나면 좋은 광고지만, 그보다는 브랜드 인지도 조사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광고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걸 한 거고요. 인지도 측정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전화나 이메일로 이런 거예요. 너 이서블 나오는 유튜브 광고 봤어? 혹은 그래서 구독 눌렀어? 3번은 좋아요 눌렀어? 4번은 구독해보니 좋았어?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전과 후에 인지도가 어떻게 바뀌거나 개선됐겠죠. 보통 얼만큼 개선됐는지를 지표로 따져가지고 시장에 우리가 그간의 인지도는 2%였는데 광고를 하고 나서 3%였다, 아니면은 경쟁사 대비해가지고 10분의 1이었는데 광고 대비해서는 10분의 2로 2배 정도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런 광고 평가를 3개월 단위라든가 6개월 단위로 그렇게 해놨던 게 이제 기존 광고 시장인 거죠. 근데 이제 광고 시장이 온라인 혹은 온라인을 포함한 모바일로 옮겨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즉각적인 측정이 되는 시장이 된 거죠. 이걸 보통 이제 로아스라고 하는데, 2000년 초반에는 주로 이제 네이버, 글로벌에서는 구글로 CPC 광고를 국내에서는 많이 했어요. CPC가 뭐냐면 누를 때마다 클릭 퍼 코스트예요. 누를 때마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누르면 100원이라고 칩시다. 100원이고 물건이 2,000원짜리면 CPC가 로아스가 2,000포인트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광고비 100원 넣고 2,000원짜리를 팔았으니까 광고비 대비 효과가 20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던 거고요. 2020년에 이르러서는 이제 디지털 광고 세상이 되면서 광고 비중 중 50%가 디지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1기획에 발표한 이제 광고 2019년만 해도 한 41% 정도가 디지털이 차지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50%가 넘었을 걸로 보이고, 사실 제1기획은 TV를 많이 하는 광고 대행사잖아요. 다른 대행사들은 60%, 70%까지도 디지털이 넘어갔을 건데, 이 디지털 중에서 또 한 70%는 모바일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광고 시장의 50%를 모바일이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고 시장이 변했어요. 광고 시장이 변했는데, 광고 대행사는 많잖아. 광고 대행사 많죠. 에코 마케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사실. 에코 마케팅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광고 그냥 대행사 중에 하나인 것뿐 아니야? 어째서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여기가 멀티플이 25씩이 나오는 거야. PER이 25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는 에코 마케팅의 수익 모델이 아예 변했다라는 게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들은 수익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광고비에 따라서 얼마를 받는 이런 수익률이에요. 대표적으로는 네이버 광고를 하면 광고 대행사는 네이버의 광고주가 100만 원을 내면 15% 정도, 15만 원 정도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이런 구조였는데, 에코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CPS 방식으로 코스트 퍼 세일, RS, 레미뉴 쉐어, 이게 같은 말인데, 얼마가 팔리면 거기서 우리가 광고비를 얼마를 받겠다 라는 식의 변신을 한 거예요. 이거 왜 변신했냐면, 광고 대행사라는 게 고객사의 광고를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잘 된다고 하면 돈을 잘 버는 사람은 고객사인 거고, 안 된다고 하면 광고 대행사 입장에서는 그냥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속 가능성이 답보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벌 때 우리도 좀 많이 벌고, 안 될 때는 그럼 우리도 안 벌면서 안 되지 않게 우리도 안전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러닝 개런티로 우리도 쪽박 차면은 돈 안 받을게, 대신 많이 벌면 많이 줘, 이런 식의 비중을 늘려간 겁니다. 이래서 에코가 성공을 맛본 거죠. 성공을 맛보니까 에코
에코가 생각이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아, 이거를 CPS 방식으로 하니까 우리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더 잘 팔려서 우리도 성과가 많이 나고 거기서 성과가 많이 나는구나, 이렇게까지 넘어왔는데, 잠깐만, 나 그러면 욕심이 조금 난 거죠. 러닝 개런티가 아니고 그냥 우리 제품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2017년에 인수한 게 데일리 앵코입니다. 데일리 앵코는 기존에는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생활용품 소비재를 많이 팔다가 에코가 인수한 다음에 이제 히트친 게 클럭이라는 브랜드예요. 원래는 소형 가전 브랜드였어요. 뭐 차량용 공기청정기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이 마사지기가 히트를 하면서 한 2018년 정도부터 클럭의 마사지기, 지금 다들 알고 계시죠? 이게 확 뜨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19년에는 글루가라는 회사의 지분을 20%를 취득합니다. 이거를 이제 40억에 인수했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200억으로 치고 20%를 가져간 거죠. 이 회사의 제품이 뭐냐면 오호라예요. 요즘 이 레일팁, 손가락에 붙이는 방경화 젤 레일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마케팅을 잘 하고 있고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냥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것보다 일본, 미국, 한국, 중국 이런 순으로 팔리고 있을 거예요. 미국이랑 한국이랑 어디가 더 많이 팔리는, 요거는 제가 좀 헷갈리는데 한국보다 일본이 더 많이 팔리는 건 맞고요. 최근에 이제 글루가의 지분 6%를 120억에 매각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글루가라는 회사의 가치가 작년에는 200억이었다가 2,000억이 된 거죠. 에코 입장에서는 40억을 투자해서 120억 엑시트를 해서 이미 투자한 것보다 80억이나 벌었는데도 아직 14%의 글루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1년 만에 120억 현금 회수하고도 지분 가치가 280억이나 남았으니까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네, 굉장히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이 오호라의 매출이 미국과 일본,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이제 뭐를 의미하냐면, 퍼포먼스 마케팅, 데이터 마케팅, 미디어 커머스, 이거 지금 다 이게 결합된 형태인데, 이게 일본과 미국에서도 러닝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일본이랑 미국에서 올라오고 있는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연말까지 다 반영이 되면 다른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고, 이걸 기반으로 굉장한 주가 상승은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미디어 커머스라고 하면 그게 뭐야? 믿거페 아닌가요? 믿고 거르는 페북 광고 이런 거를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혹은 미디어 커머스 아시고 계시더라도 에이프릴 스킨의 APR이라든가 블랭크라든가 이런 데를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성과만으로 보면 에코 마케팅이 원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시장의 초반 개척은 APR이나 블랭크가 한 게 맞는데, 에코가 저게 되는구나 라고 눈치를 하고 보다 고도화를 했다는 거죠. APR이나 블랭크는 조금 더 감성적인 영역과 조금 더 어린, 그러니까 젠지 이쪽에 머물러 있다면, 제네레이션 Z라고 해서 이제 보통 20대 초반,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데 머물러 있다면, 에코는 돈을 쓰는 밀레니얼과 40대층, 마사지기가 20대가 주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30, 40대층, 벨 레일도 사실은 2535 구매력이 있는 층을 직접적으로 타겟팅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무대로 한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스케일업을 크게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에코가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현금이 120억이 생겼잖아요. 이걸 어떤 기업에 이 120억을 쏟아서 투자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주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보이고요. 마사지기, 네일팁 이런 거 좋아하시는 제 구독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주요 나이대나 성별을 보면 마사지기나 네일팁만 구매하시지 마시고, 이건 이런 회사가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에코 마케팅의 주가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거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3월 중순에 주가는 7,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어느덧 한 4배 이상을 회복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의 수익성 개선을 보면 이 4배가 거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조금 더 개선의 요지가 있다. 그렇지만 이서블 말을 듣고 에코 마케팅을 샀는데 망했어, 이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언제나 신중하시길 바라고, 하나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서블을 샀나요? 네, 저는 샀습니다. 경쟁업체 중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요즘 에코니까 동향도 살펴야 되겠고,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투자도 좀 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언제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